일터에서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렵다면 얼마나 곤란할까요? 단순히 힘든 걸 넘어 방광염 등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이 화장실 문제여서 꺼내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KBS 연중기획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위해 오늘은 이 화장실과 산업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봅니다. 김지숙, 김준범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일터에서 화장실 가기 어려운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끔이 아니라 매일 화장실 문제로 거의 전쟁을 치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15가구 정도 가고요. 23년 차 학습지 교사 유득규 씨. 하루 종일 말을 하지만 물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학생 집에서 준비한 음료수도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 때문입니다. 왜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 마시면 이제 다음 수업에 화장실 문제도 있고 해서. 방문 가정에 화장실이 있지만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참는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쓰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들도 꺼려하시는 부분이. 유득규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화장실엔 거의 못 갑니다. 화장실을 참으면서 앓기 시작한 방광염은 만성이 됐고 2달에 한 번은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왜 참냐, 소변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고 우리의 생활 패턴은 그게 안 되니까. 이 때문에 업무 구역이 정해지면 유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중 화장실 위치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김모 씨도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불과 20m 거리에 화장실이 있지만 오전 내내 한 번도 가기 힘듭니다. 조리사 7명이 4시간 동안 950인분의 점심을 만들다 보면 잠시의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장이 큰 걸림돌입니다. 화장실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잠깐 다녀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여러 가지를 많이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게 번거로운 거지. 면장갑 끼고 팔토시 끼고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하고 장화 신은. 심지어 출근 전날은 저녁 식사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혈뇨가 심하게 나와가지고 방광염 염증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분 정도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방광염 경험들이 다 여러 번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터에서 얻은 직업병이지만 2사람 모두 산재 신청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방광염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단 한 건뿐입니다. 이런 어려움 2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카메라에 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그린 일터의 화장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자, 그럼 김지숙 기자가 들고 있던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한 급식실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그린 화장실 지도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변기 그리고 세탁기가 한 공간에 있는 세탁실 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변기 앞에 가림막이 없어서 참 난감해요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 대변 금지라는 메모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림을 그린 분에게 물어보니까 업무 중엔 대변을 참으라는 지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한 여성 기관사가 그린 화장실 지도입니다. 기차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매우 많긴 합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있는 기관차와 발전차엔 화장실이 없고 객차로는 건너가는 문이 없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 기관사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열차 가서는 1분에서 4분 동안 전력 질주, 그리고 볼일, 또다시 전력 질주. 화장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거장에서 화장실을 갈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강박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메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터, 화장실, 그리고 직업병. 낯선 주제지만 이제는 차분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모두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었어요.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성 노동자들 위주로 취재를 했던데요. 이 꼭 뭐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잘 못 가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방광염인데요. 예. 지난 5년 동안 방광염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도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 주목했던 거고요. 버스나 택시기사,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도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인데 남성들이 훨씬 많죠. 성별을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방광염 외에 그럼 다른 질병들은 어떻습니까? 네, 신우신염이나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에도 걸릴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업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산재 인정받은 경우는 지난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직업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태 조사도 안 하고 관련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보고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예. 여성 노동자 일터 화장실 이용 실태 연구, 이 연구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설문 응답자 절반이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건강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또 리포트에서 조리사 김모 씨 사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같이 7명이 같이 일하는데 이 7명이 모두 방광염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조차 이게 산재가 되는지 물어볼 정도로 인식 자체가 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출발일 것 같고요. 예. 보기 드물게 울산시가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중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한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노동자들은 참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겠네요. 하고요. 네. 이렇게 화장실 문제에 공감을 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주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 버스 기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를 오가는 742번 시내버스의 경우 길게는 5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엔 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일한다고 국민청원도 했는데요. 늦었지만 서울시가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새 정류소도 만들고 배차 간격도 조정했습니다. 이 한 번에 달라지긴 어렵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금과는 다른 노동 환경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랄 건 없고요. 제 옆에서 보니까 이게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부서에 있는데 되게 간단했어요. 이 노동자분들의 화장실을 잘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시회 같은 거를 간단하게 행사를 여는데 그 전시회를 보고 이게 일종의 직업병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걸 연속 보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친한 선배 후배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옆에서 봤었는데요. 되게 사소한 일이고 그냥 저희가 행사표로 보고 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제화할 수 있는 역할을 기자들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